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미국으로 갑니다. 바이든 사퇴. 예, 바이든 대통령이 차기 대선 후보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 밤사이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전에 이제 토론회에서 참패하고 또 트럼프 피격 있었죠. 그 이후에도 완주하겠다고 버텨왔었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19로 발이 묶이고 당내에서도 뭐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부터 해서 오바마 전 대통령까지 사퇴론 제기하면서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네. 뭐 슈퍼팩이라고 하죠. 고액 기부자들도 발을 돌렸고요. 또 성명문에서 이제 바이든 이제 대통령이 뭐라고 밝혔냐면, 재선에 도전하는 게 내 의도였으나 이제는 물러서서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당과 국가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믿는다. 이게 지금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 아닌가요? 그렇죠. 현직 대통령이 출마 자체를 포기했던 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68년에 존슨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때는 있었는데 당내 경선 초기였거든요. 반대로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경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고 또 대선 후보로 지명되는 공식 절차만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이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제 민주당은 새 후보를 선출할 텐데 뭐 절차는 어떻게 되고 누가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사실은 한 다다음 주 정도에 온라인으로 이제 화상 그 선출을 해서 이제 그 바이든으로 이제 진행할 계획이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화상 투표는 아마 없을 것 같고, 뭐 이제 누군가를 세우던가 아니면 그 사이에 경선을 다시 치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는 일단은 바이든의 러닝메이트였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으로선 유력해 보여요. 어젯밤에, 그러니까 지난 밤에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하면서 해리스 지지한다 공식적으로 발표도 했어요. 맞아요.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흑인 그리고 아시아계 여성이라는 상징성까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해리스가 아닌 다른 사람이 지명됐을 때 이 지지층이 좀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해리스로 가야지 선거 자금 그리고 조직이 이제 그 전에 바이든이 사용하고 있었던 게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는 장점이 그게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러닝메이트였잖아요. 음. 그래서 해리스의 계좌도 같이 등록이 돼 있답니다. 선거 자금 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한 280억 정도가 지금 바이든이 후원금으로 모아놨는데 그걸 그대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 쪽으로 지금 지지 선언이 뭐 민주당 의원들뿐 아니라 클린턴 부부까지 막 줄 잇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뭐 해리스 이외에 뭐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뭐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이런 사람들이 같이 거론되고는 있습니다. 자, 김준 시사평론가. 네. 이게 될 것 같아 하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워낙 완강하게 버텼기 때문에 예견됐으면서도 좀 놀라운 뭐 이런 상황? 그러니까 예견이 정말 됐나 그 생각은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네. 미국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이고, 그러니까 얘기했지만 한 번 있었지만 그거는 경선 초기였고, 네. 여기 이미 후보까지 사실상 이제 지명된 상황에서 이렇게 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권력 의지가 없으면은 이게 정치인이 아니죠. 뭐 당연히. 그리고 이게 패밀리 비즈니스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가족들이 질 바이든 여사나 이쪽에서 이제 완강하게 완주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네. 근데 결국은 이제 3번의 치명타를 맞은 것 같습니다. 김가영 기자가 짧게 얘기를 했는데, 지난달 27일에 첫 번째 대선 TV 토론, 여기에서 이제 말을 기억력, 다른 것보다도 말실수 이런 것보다도 뭔가 더듬고 기억력을 제대로 이렇게 인지 능력이 떨어진 것 같은, 이게 좀 많이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가 그렇게 확 벌어지진 않았거든요. 미국의 이제 진영화, 양극화, 이런 정치적 양극화가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4일에 이제 펜실베이니아에서 피격당한 거, 트럼프 후보가 이게 이제 또 굉장히 분위기를 안 좋게 하고, 여기에서 지금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이 모두가 다 공개적으로 바이든의 사퇴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이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과 대선 승리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지난주부터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고요. 오바마 전 대통령도 지난 18일에 워싱턴 포스트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승리의 길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후보 사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든든한 우군들이 다 돌아선 거예요. 그리고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그리고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도
바이든하고 독대를 했어요. 그래서 사퇴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미국에서 굉장히 시끄러운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아무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핵심 참모조차 모르고요. 바이든이 참모들한테 1분 전에 통보를 했답니다. 아, 진짜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에 X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트위터. 옛날 트위터, 지금은 X. X에 이제 사퇴 서한을 올렸는데 1분 전에 핵심 참모들한테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이게 바이든과 질 바이든 여사 이 가족들이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아니 뭐 가족들이 결정을 했더라도 측근들한테는 얘기하고 올림직한데 이렇게 전혀 알리지 않고 올렸다는 거는 좀 많이 화가 난 채 올렸다는 걸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미국에서도 해석이 나오는데 하나는 이게 사실은 이 대선 후보 정도 되면은 그 민주당의 대선 후보면은 공식적으로 민주당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어쨌든 화가 났다라는 거 아니고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일종의 비즈니스, 패밀리 비즈니스. 그래서 질 바이든 여사가 디사이더, 결정자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게 미국 정가의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이제 논란이 되고 있고 향후 전망이 중요한데 뭐 아직 당연히 지금 돌려본 여론조사는 없죠. 해리스하고 이제 트럼프하고. 그런데 지난 2일에 CNN이 발표한 여론조사가 하나가 있어요.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 대결할 경우에 트럼프가 47, 해리스가 45. 그래서 오차 범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5니까 오차 범위 내에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거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여론조사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리스도 사실은 딱히 여러 가지 여론을 봤을 때 뭐 매우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고령 이슈에서 벗어나는 거 하나. 그리고 부통령이기 때문에 물론 이 정권의 실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지만은 바이든이 직접 공격받는 거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매치업이 이번에 여성 대통령 후보가 나온 게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가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오바마. 아니 오바마가 클린턴. 예, 클린턴 후보. 아니 지금 여성 대통령 후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의 2016년 그래서 클린턴은 이제 이기고 이제 올라왔는데 이번이 이제 역사상 두 번째이기 때문에 전례 없는 이제 매치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힐러리 힐러리 후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저희가 인지 능력이 다 같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게다가 이제 아시아계가 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례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흑인계에다가 인도 이민자 출신이에요, 어머니가. 그래서 약간 여러모로 흥미로운 매치업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트럼프 후보 측에서 입장 냈더라고요. 바이든 후보의 이 사태를 보고 해리스 부통령이 오면 더 쉽다 우리는 이렇게 지금 입장을 낸 상태. 뭐 남의 선거 바라보는 건 흥미진진합니다만 문제는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불확실성은 더 커졌어요. 우리로서는 더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될 때라는 말씀 드리면서 두 번째 이슈 갑니다.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 이것도 어제 깜짝 전해졌고 사후에 전해진 소식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검찰 내부에서는 나오던 얘기기는 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뭐 유모, 장모, 조모 이렇게 그 김건희 여사 측근 행정관들 조사를 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좀 예견이 됐었고 게다가 26일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청문회가 있잖아요. 탄핵 청문회. 그러기 때문에 그 전에 좀 털지 않겠냐.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검찰 조사도 안 받았는데 청문회까지 안 나가면 뭐 욕을 더 먹을 테니까 그러니까 금명간에 좀 조사가 있지 않겠냐. 라고는 관측이 됐었어요. 다만 이번에 이제 이례적이었던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첫째, 제3의 장소. 검찰 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네, 정확히는 종로구 창성동의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 이제 서촌 쪽에 좀 음침한 건물들이 많거든요. 밖에서 보면 이제 어떤 건물인지 잘 모르는데 여기서 음침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건물인지가 잘 공개되지 않는 그런 건물들. 내부에서는 정부나 뭐 수사기관의 별관으로 쓰는 건물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예요. 요건 이제 대통령 경호처의 관할 청사였고요. 뭐 경호 그리고 보안상의 이유로 제3의 장소를 택했다라는 게 수사팀의 설명인데 이제 김 여사 측에서 이 장소를 물색했기 때문에 뭐 특혜 아니냐 이런 이슈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요?
총장 패싱. 총장 패싱? 중앙지검이 수사한 거를 이제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이 몰랐다고 해요. 정확히는 조사가 토요일 오후 1시 반부터 일요일 새벽 1시 반까지 한 12시간 정도 진행이 됐는데 예. 총장한테 보고된 시각이 밤 11시 반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사실 이제 보고라기보다는 뭐 통보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미 소환을 해서 조사가 시작된 후에 보고가 됐다는 건데 네. 왜 그러면 사전 보고하지 않았는가? 이게 궁금하네요. 수사팀의 논리는 이 소환 자체 명분이 애초에는 명품백 사건이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소환이었다. 명품백 같은 경우에는 소환할 근거가 좀 약하고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었다. 그래서 수사팀이 도이치 사건으로 이제 소환을 한 건데 도이치 사건은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에 배제된 게 지금까지도 복원이 안 되고 계속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당시에 윤석열 총장 이제 본인의 이해관계가 엮여 있기 때문에 아예 이제 배제한다라고 했던 게 지금 총장까지 유지가 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네. 총장한테 알리지 못했었던 거고, 그러니까 도이치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다가 그거 끝난 다음에 설득해서 명품백까지 그것까지 이제 피해자 신문 조사를 받은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성역은 없어야 한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도 똑같이 검찰청에 불러서 뭐 포토라인 세워서 조사해야 된다라는 원칙론적인 시각이었고, 뭐 하는 얘기로는 수사의 내용뿐 아니라 외관까지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반면에 중앙지검 수사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 여사 측에서 까딱하면은 소환 조사 자체에 불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불응하면은 뭐 이런 사건 갖고 체포영장까지 치기는 어려우니까 나름대로는 피신 조서를 받으려면 이런 식으로라도 좀 불러야 한다라는 나름의 절충책을 세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좀 이슈가 될 것 같긴 한데 앞으로 어떤 뭐 과정들이 예상됩니까? 일단은 명품백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건 처리가 좀 막바지라는 관측들이 많이 나와요. 마무리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명품백 사건을 알선수재나 뇌물로 구성하기는 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무혐의로 결과가 나올 거다라는 전망이 좀 지배적이고요. 다만 최근에 저희 CBS가 단독 보도를 했던 게 검찰이 그 실물 가방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걸 확보해서 뭐 사용을 했었는지 그 흔적을 좀 찾아보고 해야 되는데 뭐 포장이 뜯어져 있느냐 아니냐, 네.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도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게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고 다만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좀 이미 제출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봐야 될고 반면에 도이치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항소심 선고가 이 애초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9월 12일 날 예정이 돼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그 선고까지 보고 나서 결론을 내려야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뭐 임기 얼마 안 남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취 고민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 들려요? 일단 이번에 패싱을 당했기 때문에 패싱 직후에 경로했다 이런 뭐 경로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검찰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총장이 현 상황에 대해서 깊이 고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깊이 고심이라는 게 어떤 거취 관련한 결단을 내리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김준일 평론가. 예. 일단 궁금한 게 그 검찰총장한테 사후 보고한 거. 뭐 비공개 소환이니까 조사가 다 끝난 다음에 국민들에게 알리는 경우는 뭐 종종 있잖아요. 연예인들 조사도 그렇고. 근데 검찰총장한테도 현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수사를 사후 보고했다? 요거는 참 이례적이긴 하네요. 지금 아침에 이제 동아일보 보도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의 입장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공식적인 거고 이제 오늘 아침 출근길에 이제 어떻게 할지는 봐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 방금 얘기했듯이 그 보고를 미리 못했다. 이게 이제 패칭됐기 때문에 못했다. 이거에 대해서 졸렬한 행태의 해명이다. 국민에게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원석 총장이? 예, 이원석 총장이. 졸렬하다라고 얘기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이 졸렬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 중앙지검장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그리고 다른 걸 떠나 검찰총장이 국민과 약속했는데 못 지키게 된 것이다. 저렇게 사건이 종결되면 국민들이 믿겠냐 이런 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패싱이 맞고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사자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배제를 한 거는 본인 부인이라서 그런 거잖아요. 지위 배제. 예, 그게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도 이상하고요. 그러면 앞으로 모든 검찰총장은 다 그거 못 들여다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뭐 실질적으로 무슨 문서에 남아 있는지 제가 그거는 확인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서울중앙지검 측의 논리인데 저는 이런 거를 본 적이 없다 일단은 이런 식의 상황을. 그러니까 보고를 했다고 해서 이거 왜 보고했어? 왜 수사 지휘권 그때부터 배제된 거 유지된 거 아니었어라고 따질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 그 말씀이신 거죠.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럼 보고를 하면은 이게 수사에 개입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 논리에 대해서는 조금 궁색하다. 뭐 그리고 검찰총장이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세게 나올 정도로 반발을 하고 있고 검찰총장은 어쨌든 이원석 검찰총장은 계속 이제 법 앞에 성역도 없고 예외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까지 직접 소환 조사를 하는 거를 원칙으로 이제 했는데 결국은 오늘 사퇴를 할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9월 15일이면은 이제 다음 달이면은 9월 15일이 임기고요. 다음 네. 달이면 이제 뽑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 별로 그렇게 큰 임팩트는 사퇴하더라도 큰 임팩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왜 이 시점이라는 거예요. 왜 이 김건희 여사는 이 시점에 이제 조사를 받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이번 주 금요일에 9월 26일에 이제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김건희 여사가 올라와 있거든요. 2차 청문회. 불출석 의사는 이미 밝혔어요. 그런데 왜 불출석을 해야 되느냐의 논리를 이제 만드는 거죠. 이제 검찰 조사까지 다 받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김건희 본인 여사가 본인이 나가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나가 하는 거고 검찰의 논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먼저 하고 나오신 김에 이렇게 조사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지난번에 CBS 노컷뉴스가 그 변호사 인터뷰 했었잖아요. 영부인 측 변호사, 영부인 측 변호사. 예, 거기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청탁금지법상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사건에서 현직 영부인을 소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 그러니까 그걸로 여기에서 이미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나왔기 때문에 그걸로는 못 부르고 그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부른 다음에 이것도 같이 부른 김에 하자 이렇게 모양새가 된 거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고 또 하나는 이제 한동훈 대표 체제가 만약에 시작이 될 경우에는 그 이후에 나가서 조사를 받거나 이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이런 것들도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언젠가는 한번 털고 가야 되니 검찰하고 어느 정도 입을 맞춘 거 아니냐. 근데 이거는 일단 특혜거든요. 이런 특혜를 일반인이 누릴 수 있는 것이냐. 지금 야당 대표도 지금 나와가지고 공개 소환 조사 받는다고 그리고 김혜경 씨도 지금 부인 김혜경 씨도 나와서 소환 조사 받는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만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맞느냐. 게다가 이게 대통령 경호처에서 지금 종로구 경호처에서 받았거든요. 네. 이거를 경호처 건물이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건물. 거기 이것도 이제 굉장히 문제가 많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예.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는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보안상 이렇게 제3의 장소를 택한 것이다라는 논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청 안에서 받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논리가 상당히 좀 부딪힐 것 같은데 오늘 이 이야기는 뉴스닥에 또 준비가 돼 있거든요. 양측의 얘기를 좀 들으면서 여러분 판단해 보시죠. 마지막 뉴스 짧게 갑니다. MX 먹통. 정말 최악의 IT 사고가 벌어졌어요. 네, 그 사고 자체는 우리 시각 금요일 날 발생을 했었죠. 예. 갑자기 전 세계 항공기 운항이 중단이 되고 뭐 방송, 통신, 금융 인프라가 동시다발적으로 마비가 됐었어요. 뭐 글로벌 IT 대란이라고 하는데 네. 뭐 일단 미국, 유럽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항공편 8만 편이 지연되거나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공항에서 아예 그 항공사 직원들이 그 체크인, 항공 체크인 하는 거를 아예 손으로 써서 해주고 뭐 그런 일도 있었더라고요. 맞아요. 금융기관에서는 거래 시스템 막히고 뭐 일부 미국에서는 9.11 신고까지 먹통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또 그 맨하튼, 네, 사실은 그 간판이 엄청 많잖아요. 네네. 미국에 그 맨하튼에 그 대형 전광판들이 뭐 블루 스크린 됐다가 꺼져버리고 뭐 이런 사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라고 어떤 보안 플랫폼인데 네. 이게 그 마이크로소프트 MS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클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업데이트하다가 패치 오류가 났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그 어떤 그 충돌이 빚어진 건데 MS가 지난 주말에 이제 뭐 자체적으로 확인을 해봤거든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됐던 건지. 네. 그래서 이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걸 확인을 했고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윈도우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한 1% 정도가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그 1%가 850만 대 컴퓨터였습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도 뭐 휴대폰에 보면 원드라이브 서버라든지 뭐 이런 것들, MS 클라우드 이런 거 쓰잖아. 네이버 클라우드. 그러니까 어떤 별도의 서버를 구축하지 않아도 좀 편하게 데이터를 그렇죠. 주고받았었던 그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에서부터 이런 대형 오류가 참사가 생기니까. 발생했던 겁니다. 개인들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업들도 다 이런 데 의존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참사가 벌어졌다는 것까지만 브리핑하면서 두 분하고 인사 나눠야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